안녕하세요. 마이프라이드 동국의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불교계 선각자들이 세운 큰 배움터 동국대학교입니다. 인간이라는 도속성의 토대 위에 지성을 더해 명문사학으로 자리잡은 동국대학교가 최근 김희옥 총장의 취임과 함께 동국 제2관악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동국 제2관악고는요, 글로벌 엘리트 육성이 그 사명인데요. 자, 이 제2관악고가 앞으로 어떤 항로로 어떻게 항해 나갈지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동국대학교 홍보실장이신 윤재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동국대학교 반갑습니다. 전략 홍보실장 맡고 있는 윤재웅입니다. 네, 윤재웅 교수님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학생들을 대표해서 손혁수 학생과 백혜연 학생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그 대학가에 캠퍼스 생활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새내기 때부터 각종 자격증, 또 취업 준비, 고시 등등 정말 그 스펙 쌓기에 바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쟁이 과도하다 보니까 학생들 그 학문적 역량이라 할까, 그런 것은 높아졌는데 이 상대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동국대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에게 토익 점수 못지않게 중요한 그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수업인지 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늘 우리 사회가 좀 과도한 경쟁 사회인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선 나부터 잘 되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앞서는 것 같고요. 네. 상대를 배려한다든가 약자를 보살핀다든가 혹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다운 어떤 향기가 또 품성과 이런 것들이 좀 메말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드는 거죠. 근데 사회자님, 혹시 우리 동국대학교 권학 이념 속에 네네.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들어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갑자기 물어보시면 제가 직접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동국대학교 권학 이념 속에는 네. 지혜 정신과 예. 자비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 지혜와 자비는 이렇게 교육적으로 풀어보면 지혜라고 하는 건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건 이제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성을 함양하는 이런 교육을 오래전서부터 참 열심히 해왔는데요. 예. 그게 바로 자아와 명상, 불교와 인간, 뭐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수업 이름이군요. 네, 자아와 명상, 네. 불교와 인간. 예. 네, 아주 저희 학교가 생긴 지가 100년이 넘었으니까요. 네. 사실은 이런 수업도 거의 100년 이상 해왔다. 예, 예.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명상의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겠군요. 네. 근데 이런 강좌들을 이제 개설하다 해놓고 보면 예. 뭐 어떤 시련이나 장애 이렇게 마주쳤을 때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방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이러지 않고 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에다가 더해서 이제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또 네. 봉사 활동을 해서 몸과 마음이 다 같이 이렇게 밝고 건강한 인격체, 네. 즉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네. 하는 이념을 바로 교육적으로 실천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대학교는 이렇게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참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네. 또 이것이야말로 우리 동국대학교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 교양 과목으로 그 봉사교육 강좌가 필수 학점으로 지금 이수하게 돼 있고요. 네. 또한 학교 내에 참사람 봉사단, 동국 참사람 봉사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동국 108 리더스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두 분 직접 그 수업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학점 이수하셨는지. 네. 예,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양한 네.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회 일원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삶과 또 베푸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학점도 성공적으로 이수했고요. 예. 네. 손혁수 학생은 어땠습니까? 예, 저도 처음에는 이게 수업을 듣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네네.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봉사에 대한 생각과 예. 그 마음가짐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봉사가 몸에 배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봉사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 이게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는 뭐 다 학점이 목적일 수 있죠. 예. 근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참 그 수업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윤 교수님, 그 동국 참사랑 봉사단과 함께 이제 동국의 또 다른 자랑이라고 하면 이제 동국 108 리더십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108 또 어떤 리더십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우선 참사랑 봉사단도 있고요. 예. 108 리더스도 있는데 예.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동국 참사람 봉사단은 1997년 6월에 발족돼서 예. 회원 수가 활동했던 회원 수가 총 한 3만여 명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네. 많은 학생들이 이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단체를 비롯해가지고 장애인 단체, 공공기관, 또 농어촌 등지에서 주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좀 특별한 점은 이번에 이제 총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이 동국 참사람 봉사단을 이게 총장 직속기구로 네네.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네네. 그 위상을 더 강화시킨 거죠. 아, 그러니까 그만큼 봉사를 총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로군요. 예, 총장님께서 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네. 또 그만큼 위상이 커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주로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네네. 공부만 잘 가르치는 그런 대학이 아니고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학생들로 만드시겠다고 네. 의지를 펼쳐 보이시는 거죠. 예.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참사랑 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쭤봤던 그 동국 108 리더스에 대해서도 좀 계속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108 리더스는 이제 우리 동국대학교에만 있는 독특한 이름이죠. 네. 네, 108 그러면 불교의 상징적인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108 번뇌라든가 또 108 참회라든가 네. 또 108배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예. 요즘에는 이 사회에서 건강에 좋다고 108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그 108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불교를 상징하는 숫자인데, 우리 108 이 봉사단은, 108 리더스는 기본적으로 이 사바 세계에 온갖 이렇게 이 욕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오욕칠정도 있고, 뭐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네. 이런 삶 속에서 항상 늘 참회하고 반성하고 하는 예. 삶이 그게 불교적인 인간관이고 불교적인 삶이 아니냐 네네. 이런 생각의 기초 위에서 예. 자기 스스로를 늘 이렇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네.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네. 또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리더를 양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아, 그래서- 정말 그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요즘 네. 사실은 뭐 이렇게 높은 자리 가고자 참 많이 들고 욕심을 내고 있고 또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참 네. 많은데 네.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참여하는 리더. 정말 좋은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동국인들의 봉사 리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손혁수 학생이 네. 이 동국 108 리더스의 네. 회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회장이신가요? 저는 작년 기수 회장입니다. 아, 작년 기수요? 네. 예. 지금 몇 기까지? 제가 사귀고 이제 올해 5기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의 봉사 활동 뭐 네. 어떤 걸 하셨는지. 저희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네. 동반자로서의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려고 하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교감하면서 그 봄처럼 따뜻한 마음을 서로 전하고 주고받는 따뜻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네. 승가원 봉사활동 때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우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되게 처음에 걱정되고 예. 되게 막막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분들을 처음 뵙는 순간 이것이 되게 기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희보다 더욱 더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시고 식사 시간에도 항상 저희를 먼저 챙겨주시고 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더 열심히 참여를 하셔서 굵은 땀을 흘리시고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놀아주셨네요. 예. 그리고 쉐어윌 봉사활동이란 것이 있는데 네네. 이것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진로 설정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의 생생한 그 직업 교육과 그런 실습들은 어떠한 사교육보다도 더욱 값졌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키워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 때는 저희가 캄보디아와 베트남 아이들에게 교육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그 캠퍼스에서 나눔 축제를 실시했었습니다. 예. 단순한 모금 활동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단순히 동정과 연민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나눔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자 저희 나름의 아이디어 상품인 캄보디아식 아이스티, 비닐팩 아이스티와 네네. 포춘 쿠키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까 걱정도 했었는데 네네.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예예. 축제 기간 동안 정말 저희 역대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해서 네네. 12월 해 봉사활동 때 아이들에게 성공적으로 그리고 저희의 정성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과자도 뭐 맛있게 잘 만드셨나 보네요. 아, 예. 그래서 저희- 또 많이 팔린 거 아니에요? 예, 맛도 있었습니다. 백혜원 학생. 네. 그 저 과자 맛 봤습니까? 어떻게? 네, 맛봤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네. 윤 교수님 말씀 또 우리 저 손혁수 학생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 대지진 때요. 예. 제가 대학생으로 조그만 보탬이 되고 싶었었는데 네네. 사실 대학생으로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었어요. 네네. 근데 교내에서 그 참사랑 봉사단이라는 곳에서 그 성금을 모금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네네. 학교에서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예. 그걸 또 실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제가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동국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또 동국인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또 항상 어디서든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솔선수범한 자세를 좀 네.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래요. 사실 그 일본의 이제 대진재가 일어났을 때 누구나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달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학교 안에서도 다른 학우들이 네. 그런 활동을 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네, 함께 그런 얘기네요. 이곳에서 했었거든요. 네. 역시 그 젊음, 이 행동하는 젊음, 또 그 젊은이들의 패기, 이런 것도 또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동국인들의 패기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 교수님, 예, 네, 어떤 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해초 원정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해초 원정대 알기 위해서는요. 예, 먼저 해초 스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초 스님에 대해서는 우선 저보다는 우리 우석 스님께서 해초 스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네. 우석 스님께서 나와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석스님,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자리해 주셨고요. 해초 스님에 대해서 그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해초 스님은 신라인이시며 생물연대는 704년부터 787년까지 사셨습니다. 네, 스님에 관한 기록은 간략히 표제집이나 대교 왕경 서문, 해림의 일치의 경운과 같은 문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스님은 16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고국 신라를 떠나 중국 강주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스승 금강지 스님을 만나셨습니다. 네, 자세한 여정은 왕후 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왕후 천축국전은 8세기 초 해초 스님께서 쓰신 것이며 1908년 프랑스 동양학자인 폴 폴리스가 중국을 두낭 막고을 해서 입수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사본은 자료적 가치가 커서 세계 4대 여행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천축국이란 고대 중국인들이 인도를 천축이라 불렀고 인도를 동서남북 중앙 5수로 나눈 것입니다. 네, 이게 본격적인 순례는 723년 스님이 20살쯤 되었을 때며 중국에서부터 바닷길을 통해 인도로 들어가셨어요. 인도와 중앙아시아, 서역 일원을 포함하여 4년간 40여 개국을 네, 순례하셨습니다. 청년 해초 스님은 각 나라를 돌며 그 나라의 생활 풍습과 언어, 종교 등 거기서 불교가 얼마나 행해지는지를 기록하셨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참 발달해서, 그렇게 멀게 안 느껴집니다만은, 그 옛날에, 그렇죠?
예, 뭐 바다야 배로 건너셨겠습니다만 모든 길을 다 걸어서 가시지 않았을까. 네. 참 먼 길을 다녀오셨는데 이제 그런 해초 스님의 발길을 그대로 탐사하는 그런 원정대가 되겠죠. 해초 원정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해초 스님은 그냥 기록에만 예. 이렇게 전해지는 분이어서 어떤 네. 분인지 자세히 사실은 알기가 어려웠죠. 더군다나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 4대 여행기에 포함되는 그 기록도 우리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서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두루마리 그 네. 유품이 우리 한국에 왔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서류가 사실은 1300년 만에 해초 스님의 조국인 네네. 이렇게 대한민국에 다시 오게 됐다는 의미죠. 예,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가서 네. 봤죠. 네네. 그래서 뭐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서부터 예, 예. 굉장히 초등학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봤는데요. 예. 우리 이제 동국대학교 김희옥 총장님께서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 총장에 네. 새로 이제 취임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대회 행사로 예. 그걸 선택하신 거죠. 아하. 네, 학생들 데리고 왕호 천축국전을 우리가 실제로 직접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시고 박물관에 가서 함께 보고 예. 그걸 보고 나시니까 야 이게 해초 스님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여행을 하셨는데 네. 지금 나이가 지금 대학생들 나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 그랬군요. 예, 지금 대학교 1학년들 나이하고 똑같은 네네. 나이에 천축으로 가신 겁니다. 예. 그래서 4년에 걸쳐서 대학교 1학년서부터 4학년 때까지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4년에 걸쳐서 한 2만 킬로를 예. 험난한 여정을 그 구도의 열정, 그 집념으로 이렇게 돌아오신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한번 똑같이 따라가 보자. 예, 예. 라는 계획을 세우시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해초 원정대라고 하는 것은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어떤 도전 정신을 길러서 정말로 그 글로벌 프론티어 리더십을 명실상부하게 한번 길러주자. 네네. 이게 강의실에서 공부만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실제로 몸소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고 또 도전 정신을 길러서 예. 사회에 나가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로 좀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네네. 하는 취지에서 이거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네. 7월 초에 지금 출발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네. 백혜원 학생이 네. 그 원정대에 뽑혔다면서요? 해초 원정대에? 네. 그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았고요. 예, 예.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예. 있었거든요. 9명 물리치고 뽑혔군요. 예, 9명 이상을. 대단하십니다. 네. 예. 그래, 근데 네. 지금 이제 7월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각오를 좀 다지셨습니까? 네. 저도 그 박물관 공식 행사에 다녀왔었는데요. 예. 그 다녀온 이후에 이제 실크로드와 그 해초 스님의 그런 위대함에 되게 지대한 관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번 해초 원정대 일기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예. 선발이 되었는데요. 되게 여학생으로서 그렇게 험난한 여정을 잘 소화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네. 근데 젊다는 게 또 한 미천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열심히 이번 19박 20일 동안 열심히 체험을 하고 올 거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우리 동국대학교의 건화기념인 그 불교 정신뿐만 아니라 또 해초 스님의 이렇게 도전 정신까지 본받아서 네. 정말 내적으로 좀 참되고 좀 꽉 차서 이렇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우석 스님, 오늘 이제 해초 스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7월에 원정대가 떠나지 않습니까? 네. 우석 스님은 같이 안 가시나요? 네, 예. 마음만 응원하고 그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먼 길 떠나는 우리 백혜연 학생, 또 원정대 여러분에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네, 지금 그때의 해초 스님의 모습을 그려보면 딱 지금 우리 친구들 시기인데요.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네. 그 노력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해초 스님께서 중점으로 돌아보신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간 4대 성지, 네. 예, 깨달음의 감동을 우리 친구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예. 해초 원정대 말 그대로라면 이 시대에 제2의 해초 스님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정신 그대로 불교를 알고자 하는 것이 곧 세계를 아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대에 지성인이 갖춰야 할 좋은 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석 스님 모시고 해초 스님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이제 동국대학교는 지식의 전수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오히려 이 학생들의 인성, 또 품성, 또 봉사, 정신 뭐 이런 걸 더 중시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평가 지표에만 몰두해서 이 성과를 올리기에만 급급하고 또 학생들 또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예.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든지 이렇게 성적만 올리고 또 스펙 쌓기에 막 열중하고 네. 막 어학연수 다녀오고 예. 온갖 인턴십도 하고 막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좀 이렇게 메말라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그 불교적인 인재라고 하는 것,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것과 좀 관계가 먼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시하는 거는 그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기초로 하되 회향의 공덕을 좀 소중하게 잘 생각해야 된다. 예. 말하자면 회향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공덕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나눔의 실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나눔의 실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기관으로 우리 동국대학교가 좀 성격을 확실하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선업보다는 사회적인 선업을 더 중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성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하고 직결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불교적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게 과연 21세기에도 가치가 있는 걸까라고 예. 생각을 해보면 불교적인 인간관이야말로 20세기의 유일한 대안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오늘 동국대학교의 제2권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조금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인재 육성,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는 역시 특성화된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최근 이제 21세기를 대비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죠. 윤 교수님, 지난 3월에 개교한 바이오메디 융합 캠퍼스입니까? 예, 이름이 예, 좀 어렵죠?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예. 이게 바이오하고 메디를 결합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예. 바이오는 뭐 생명과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면 되겠고요. 예. 메디는 이제 의학, 약학, 한의학 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양시 일산에 있는 동국대학교 원래 병원이 이렇게 종합병원이 큰 병원이 있거든요. 네. 그 병원 안에 지금 그 의학과 한의학과 본과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약학대학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약학대학이 네. 결합되고 서울 캠퍼스에 있는 바이오 분야 관련 이 단과대학을 그쪽으로 같이 결합을 해서 네.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내봐야 되겠다. 예. 21세기의 미래 성장 그 산업이자 학문 분야인 이 바이오 메디 분야를 좀 키워서 네. 우리 학교의 좀 경쟁력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네. 바이오 메디 융합 캠퍼스를 개교를 하고 실제로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산에 이 종합대학 캠퍼스가 들어서게 된 거죠. 네네. 예, 경기 예. 북부 지역에 아마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가 본격적인 대학 캠퍼스가 들어가는 첫 케이스가 아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동국대학교 그 병원을 기점으로 한 이유, 그러니까 고양시를 거점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고양시가요. 예.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수도권 이렇게 경기 남부라든지 이렇게 수도권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교육 인프라가 예. 좀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타의 환경들도 거기에 따라서 좀 부족한데 이제 그 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섬으로 인해서요 경쟁력이 좀 생기는 거죠. 예. 더군다나 그게 바이오메디 융합 캠퍼스니까 사실은 의학, 약학, 예. 생명과학 네네. 그런 산업인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R&D 국가 성장 동력 산업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거기에 교육 인프라가 결합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조금 열악했던 그런 그 부분을 좀 보완해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학교가 캠퍼스가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교육 부대 시설도 그 안에 유치할 수 있고요. 예. 또 혹시 그 새로운 신입생들을 선발할 때 경기 북부 지역 학생들한테 한 5% 내지 20% 정도 이렇게 입학 전형에서 네. 좀 특별 이렇게 배려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서로 경기도와 고양시와
동국대학교가 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예.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캠퍼스 개념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고양시 쪽의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경기 북부 전체를 합하면 예. 한 300만 아, 정도 그렇습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예. 300만 경기 북부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 네네. 우리가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좋은 이미지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새롭게 신설된 학과가 아까 이제 약학과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약대입니다. 예. 약대. 약대. 예, 동국대학교 예. 약학대학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몇 해 전에 이제 신설 허가를 받아서 예, 예. 이번에 이제 약학과 수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인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네. 그 일산 바이오메디 융합 캠퍼스가 사실은 미래의 21세기의 미래의 어떤 약사 열애물이 머무는 곳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병에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누구 하나 빠짐없이 두루두루 잘 보살펴서 예. 병마의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좀 해방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사회적인 선업을 예. 더 그 도덕적인 가치로 놓기 때문에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예, 말씀만 들어도 이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학생들 그 일상 캠퍼스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예. 예. 되게 넓게 보면은 예. 저희 동국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서의 그 위상이 더욱 견고해지고 예. 그리고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약대를 준비하는 이제 미래 후배들에게 네네. 저희 동국대학교를 적극 추천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백희원 학생. 네, 예.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학교가 발전할수록 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 또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교수님, 지금 이제 뭐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동국대학교 일산 캠퍼스 네, 바이오 메디 융합 캠퍼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만큼 이제 진전이 됐고 앞으로 이제 전망이라 그럴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경기도 고양시와 그동안에 MOU 체결을 통해서 그런 기반 구축을 충분히 해놨고요. 예. 이제 올해 종합 강의동이 완공돼서 현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학협력관이라든지 이제 종합교육관을 계속해서 지어서 2014년쯤 되면 이제 완공이 되는데요. 예. 그때쯤 되면 거기에 상주하는 학생 수가 2,000명. 네. 그다음에 함께 연구하고 교육하는 교수님들이 한 230분 정도 되는 대규모 어떤 교육 연구 어떤 산업 단지로 예. 이렇게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의료기기 복합센터라든지 또 다양한 이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학문과 교육과 연구와 산업이 이렇게 함께 결집한 예. 그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런 어떤 결집된 효과를 누려서 21세기 미래의 어떤 그 유망 학문 분야를 이렇게 선도해 나갈 네. 그런 어떤 대학으로 좀 이미지를 다시 고양 시민들에게 혹은 경기 북부 지역 도민들에게 네.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동국대학교의 성장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105년 전통의 동국대학교가 이제 굳건한 역사에 안주하지 않고 일산 캠퍼스로 꿈의 영토를 확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이제 김희옥 총장께서 취임하시면서 미래를 대비한 청사진을 또 새롭게 세웠다는 말씀 들었는데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총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비전을 제시하셨는데요. 예. 그게 리스타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타트니까 다시 출발하자 또는 새롭게 출발하자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예. 그래서 목표가 2020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10년 뒤쯤에는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네.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왜 한번 한다면 하지 않습니까? 네. 용맹정진하는 그런 기상이 있으니까 아마 열심히 밀어붙여서 네. 잘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5가지 전략을 세웠죠. 예. 5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불교 종립대학인 만큼 건학 이념을 잘 구현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다. 예.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오늘날 모든 세계의 대학들이 다 하나같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글로벌 창의 인재를 네. 육성하는 겁니다. 예. 세계 전역에 어디를 가더라도 통할 수 있는 창의력이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만이 대학이 살아남을 길이다라고 네. 하는 거는 많은 대학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빼놓을 수 없죠. 네. 네, 그리고 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안 하면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다 어느 나라마다 R&D라고 연구개발비를 굉장히 많이 대학에 투자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국정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아젠다를 설정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R&D라고 해서 대학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발전하는 R&D 이 성장 동력을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 목표도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경영과 인프라를 최첨단화하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로는 이제 우리가 일선에 지금 병원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네. 의료원을 내실화해서 경기 북부 지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거. 네네. 그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면 어떤 글로벌 어떤 리더로서 네. 훌륭하게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학생께도 좀 여쭤볼까요? 예. 이 제2권학 리스타트 프로젝트. 예. 어떤 건지 두 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네, 프로젝트 이름을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 리스타트의 리는 제2건학과 동국 부흥 및 르네상스를 의미하고 그 스타트의 각각의 의미는 S 시너지,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가 높은 대학. T 탤런트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대학. 네. 네. 그리고 A 에셋, 재정이 건실한 대학. R 리스판서빌리티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건학 이념을 다하는 대학. 예. 네, 마지막으로 T 투모로우,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을 의미합니다. 네. 예. 두 학생들이 호흡이 잘 맞네요. 그러게요. 네. 사실 리스타트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은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거. 네. 네, 그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학이 여러 가지 선진화되고 첨단화된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예. 다른 대학들은 물론이고 정부 공기업 이런 데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와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저 대학은 가르쳐 주는 곳이니까요. 예, 그래서 많이 예. 배우고 가는데 예.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네. 연구 역량이 조금 아직 아하. 다소 좀 부족해서 네네. 그것들을 강화해야지만 네네.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발전상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연구 경쟁력 강화 위원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상설 조직화해서 네. 앞으로 잘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자. 네네. 교수를 초빙한다든가 예. 세계적인 석학을 비롯해서 아주 경쟁력이 뛰어난 분야의 교수를 초빙한다든가 혹은 연구 진흥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고요. 예. 우리 학교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연구 업적이 너무너무 탁월한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네. 너무너무 모범이 되시는 분이죠. 예. 물리학과의 강태원 교수님께서 네. 여기 조직 그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조만간 좋은 발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예. 좋습니다. 네. 아직은 비밀이군요. 네. 뭐를 발표하실지는. 네, 네. 네. 자, 지금 이제 제2건학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 다시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우리 학교가 건학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1906년도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일제 시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예. 을사늑약도 맺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불교의 위기를 논하기 이전에 나라의 위기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네. 구국 일념으로 불교계의 성각자들께서 뜻을 모아서 네. 전국의 17개 사찰이 돈을 이렇게 정제를 십시일반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동국대학교는 부처님 학교다. 네. 부처님 가르침에 큰 산 아래 지은 집이다. 네. 그리고 또 1600년이나 된 한국 불교의 그런 전통을 가진 한국 불교 어떤 주요 사찰들을 아버지, 어머니로 두고 있는 그런 학교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 민족의 혼과 우리나라의 한국 불교의 전통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 새로운 어떤 탄생을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네. 쇄신되기가 어렵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동국 가족들이 이런 일치 단결해서 어떤 대학이야말로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들만이 생명이 아니고 네. 대학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하고 이 고귀한 생명체를 정말 고귀한 가치로서 예. 이렇게 접근하고 다루고 그럴 때가 돼야만 네. 이게 학교가 좀 새롭게 탄생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정신을 바꾼다고 할까요? 정신을 혁신한다고 할까요? 쇄신한다고 네.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총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제2건학운동이라고 하는 걸 주창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뿐이 아니라 사실은 동국가족 모든 사람들이 예. 여기에 우리 한국 불교에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한국 불교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좋은 인재를 길러내서 네. 그 좋은 인재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서 불교계에 다시 이렇게 발전 기금도 내고 그래서 예. 발전시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사람 기르기, 예. 인재라는 겁니다. 네. 사람은 어디서 기르느냐? 바로 대학에서 네. 부처님의 큰 가르침의 큰 산 아래 지은 집인 이렇게 동국대학교에서 네. 사람을 잘 길러내면 그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한국 불교계를 발전시키지 네. 않겠냐 이런 취지로 예.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1906년에 이제 개교를 해서 100년의 역사를 지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제2건학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모든 학교들이 다 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만의 어떤 특징이랄까? 뭐 다른 학교와 좀 다른 거, 예, 그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 불교학을 명실상부하게 예. 세계화하는 거죠. 세계화. 한국 불교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간화선이라든가 또 아주 훌륭한 기록문화유산들이라든가 이런 건 세계에 정말 8만 대장경 보세요. 세계 유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세계에 아주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불교가 굉장히 우수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네. 이게 세계화가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티베트 불교가 세계에 알려지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예.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불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불교학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인문학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융합한 그런 융합학문입니다. 예. 말하자면 불교학을 제대로 하려면 뭐뭐 해야 됩니까? 언어학 해야죠. 문학 해야 되죠. 번역학 해야 되죠. 예. 철학 해야 되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학문들이 여기 결합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많은 융합 학문인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좀 특성화를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불교학 중에서도 한국학이라고 예. 하는 지역학적인 입장에서 좀 접근하는 게 경쟁력이 있겠다. 네. 그래서 원효 스님 혹은 의천 스님, 예. 의천 스님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한국의 찬술 문헌들이죠. 예. 그런 찬술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네. 데이터를 쫙 다 모으는 거, 집성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역주하고 번역해서 주석을 하고 또 그거를 활용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겁니다. 네. 말이 좀 어렵지만 예.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소중한 불교 기록 문화 유산들을 네. 첨단 미디어에 탑재해서 예. 첨단 미디어에 탑재해서 막강한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다. 네. 일컬어서 한국 불교의 르네상스 운동이다. 네. 한국 불교의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 사업이야말로 이렇게 디지털 아카이브에 우리 불교 기록 문화 유산들을 네. 탑재하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문화 콘텐츠 사업이죠. 그러네요. 그걸 우리 동국대학교가 네네. 주도해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예. 이게 리스타트 프로젝트의 다른 대학과 이게 차별화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특성화 네네. 사업입니다. 예. 정부가 또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정부가 많이 지원을 예, 해줘야 협력을 되겠죠?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역시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데는 정말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 그러니까 제2건학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역시 바로 그 재정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예. 재정이 없이는 대학 발전은 꿈을 꾸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 동국대학이 불교 종립대학인데요. 많은 지금 불자분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실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만 예. 불교 종립대학이 잘 돼야 사실은 한국 불교계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물론 세계적인 대학과 경쟁을 하려면 재정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예.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 이 적립 기금이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보다 많습니다. 네. 20조가 넘거든요. 예, 예. 그 대단하네요. 정도인데 예,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대단한 대학들과 이렇게 어깨를 겨루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실은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제2건학기금 모금 사업이라고 네. 하는 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조계종 종단하고 불교 신도 또 불교 신도분들 예. 또 동문들을 이렇게 후원을 촉구하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 학교 주변에 교육부지 이런 것들을 좀 매입을 해서 아주 우리 대학교의 아주 오랜 열망인 이 교육부지 용지가 지금 매우 부족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땅 한 평 갖기 운동 예, 예.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정도 돈을 기증하면 그게 예. 동국대학교 땅 중에서 그 일정 부분이 내 땅이다라고 하는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거죠. 예. 한 평당 500만 원씩 해서 한 400억 정도 예. 이렇게 좀 기금 조성을 하려고 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도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국에 한 5천여 개 사찰들한테 네. 스님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띄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요. 예. 스님께서 보내주시는 금액으로 훌륭한 불교 장학생을 기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취지죠. 네. 그리고 또 학과별로 예. 또 한 1억 원 이상씩 기본적으로 학과 발전 그렇게 기금을 모아서 지금 한 50% 정도 네네. 목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기부금을 내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 회향하실 줄 아는 분들이십니다. 예. 네, 네. 어떤 분들이 내주셨는지 조금 어떻게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굉장히 있을까요? 많으신데요. 예. 진짜 꼭 빠뜨리지 말고 말씀드려야 될 그 사안이 생겼습니다. 예, 최근에 너무너무 훌륭하신 스님께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50억이라고 하는 네네네. 예, 그런 거금을 학교의 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내주셨어요. 사실은 그 국제 선센터를 좀 건립을 해서 네네. 우리나라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는데 예. 동국대학교가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네네. 하는 취지로 총무원을 통해서 예. 물론 이렇게 학교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기금을 내주셔가지고 우리 정말 너무 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우리 많은 불자분들께서도 예. 우리 한국 불교의 발전을 아주 간절하게 염원하고 계실 거다. 예. 한국 불교의 발전은 바로 인재불사에서 비롯되는 거다. 인재불사란 동국대학교가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2천만 불자들께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예. 이렇게 큰 이 발전기금 말고도요. 예, 예. 경찰행정학과의 어느 여학생은 자기가 받은 장학기금 중에 일부를 또 떼어서 예, 예. 이렇게 학과 발전기금으로 내놓기도 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예. 또 뭐 돼지저금통을 이렇게 통째로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뭐 지방에 계시는 뭐 불자분들도 이렇게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발전 기금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적어도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죠? 아니 그럼요. 이렇게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예. 2천만 불자분들께서도 아까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예. 한국 불교가 발전하려면 동국대학교가 발전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면 네. 뭐든지 이렇게 좀 발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겁니다. 네. 예,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동국대학교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송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제2건학기금 마련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알려주실래요? 예. 예. 네. 예, 오는 5월 31일에 동국대학교 제2건학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가 열립니다. 네, 혹시나 동국대학교에 마음을 보태주실 분은 02-2260-8992 또는 899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ilove.동국.ed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아주 열심히 연습하셨어요. 연습 많이 했나 봐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뭐 할 얘기는 뭐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얘기를 좀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손혁수 학생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렇게 큰 자리에 학생 대표로 참석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요. 네. 되게 뜻깊었던 자리였고 저희 모교가 앞으로도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혜원 학생. 저 또한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일원으로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항상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윤지영 교수님도 끝으로 한 말씀. 네. 지금보다 더 큰 동국으로 만드는 길,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는 길, 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만드는 세계 일화. 우리 함께 손을 모으면 이루어집니다. 마이 프라이드 동국.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동국의 밝은 미래를 엿본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동국대학교만의 학풍으로 제2관악구에 닻을 올린 동국대학교 순항을 빌면서 오늘 마이 프라이드 동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